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제가 스레드리퍼 시스템을 만들면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그 64기가짜리 쿼드 채널 키트를 이베이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내 가격을 살펴봤는데 그때 막 램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국내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데다가 가격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 램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한번 얘를 개봉을 하고 제 컴퓨터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입한 모델은 유명한 모델이죠. 커세어사의 도미네이터 플래티넘 64GB 키트, 그러니까 16GB짜리 모듈이 4개가 포함이 된 제품이고요. 이베이에 샀더니 오면서 패키지가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내용물엔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은박지에 쌓여서 오는 삼성 램이랑 좀 다르게 확실히 패키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자, 패키지는 이렇게 잘 놔두고, 뭐 램이니까 사실 뭐 별로 보여드릴 건 없는데 커세어 도미네이터 사실 유명한 모델이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4개의 모듈이 16GB짜리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스펙은 여기 지금 보이시듯이 3000MHz짜리 15, 17, 17, 35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고요. 1.35V의 전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듈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DDR4로 오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DDR3 제품에는 여기 도미네이터라고만 써 있는데 DDR4 모델에서부터는 DDR4라는 글자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도미네이터라고만 써 있는 게 더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램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얘를 장착을 하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제가 작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모듈을 전부 제거를 했고요. 패키지는 이렇게 다시 잘 보관을 해놓고, 램 모듈의 제가 보여드릴게요. 램 모듈을 이렇게 놓으면은 램 모듈 위에 있는 요 글자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방열판을 분해를 해서 램 모듈 중에 2개만 방향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따가 설치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X399나 아니면 인텔의 그 X299, X99 같은 플랫폼에서는 메인보드 CPU 소켓 양쪽에 램 슬롯이 있잖아요. 근데 램 슬롯이 한 세트는 이쪽 방향으로 장착이 되게 돼 있는데 한 세트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2개의 모듈만 분해를 해가지고 이 방열판을 뒤집어서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구는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1mm인가 1.5mm 정도 되는 육각 렌치인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4개의 나사를 풀러주면 됩니다. 자, 풀르시게 되면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다른 두 부분의 두 가지 부품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4개의 나사를 전부 분해하게 되면은 이 방열판 머리통이 이렇게 위쪽으로 쉽게 빠집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아크릴은 이 램에 내장되어 있는 LED 빛을 그리고 펴지게 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얘를 순정 상태에서는 이렇게 라벨이 보이는 쪽에서 뒤집어 보이잖아요, 글자가. 얘를 이제 다시 뒤집어 가지고 라벨이 보이는 쪽에서 글씨가 똑바로 보이게 이렇게 바꿔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열판 뚜껑을, 방열판 머리 부분을 다시 바꿔서 돌려서 끼웠고요. 다시 이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램에 관련된 질문 중에 가끔 방열판이 램에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램이 그렇게 발열이 심한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방열판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방열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램의 외관이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이유가 크죠. 발열 때문에 램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사실. 사실 요즘은 뭐 더 화려한 RGB 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도미네이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도미네이터 방열판이 상당히 멋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램에서
빛이 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깔끔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도미네이터를 이번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일반 삼성 모듈 같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도 그냥 삼성 램에다가 방열판 예쁜 걸 따로 사서 달아서 사용하는 편인데, 요새 삼성 램 값이 오르면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삼성 램 모듈로 4개를 사면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삼성 램 16기가 4개가 70만원 정도에 육박했었는데, 얘를 해외에서 7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죠. 국내에서 요거를 구입을 하시려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될 겁니다. 웬만한 게이밍 컴퓨터 가격 정도를 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자, 2개의 방열판을 뒤집어 다는데 뒤집어 다는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스펙이 써있는 스티커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했을 때 이렇게 두 조는 글씨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조는 글씨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이제 메인보드에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스펙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보통 모듈에 이렇게 스펙이 써있으니까 3000, 15, 17, 17, 35. 자, 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장착한 상태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 이제 램을 장착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이시듯이 램 슬롯의 배치를 보시면 제가 왜 굳이 얘를 방열판을 뒤집어 달았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이쪽은 이 노치가 이 아래에 있는 반면에 이쪽 슬롯들은 이 노치들이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램 모듈이 이쪽에 있는 슬롯들에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쪽에 있는 슬롯들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뭐 램 설치하는 거는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고정 클립을 제껴주고요. 요새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는 고정 클립이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위쪽 클립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치하고자 하는 슬롯의 고정 클립을 이렇게 위로 젖혀주고, 그 다음에 요 파여 있는 부분하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맞도록 아래쪽부터 이렇게 삽입하시면 되죠. 그리고 클립이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양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여기 뒤에 있는 라이젠 글씨랑 같은 방향으로 보이도록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반대쪽 슬롯은 요게 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장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모리 모듈 설치가 끝났고요. 메모리 모듈은 뭐 설치한 다음에 따로 프로그램을 깔거나 바이오스 설정을 바꿔줄 필요는 없지만, 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000MHz로 작동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바이오스에서 어느 정도 설정을 바꿔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기억했던 그 타이밍 숫자하고 램의 전압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이오스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바이오스에 이렇게 무사히 진입을 했고요. 이제 바이오스에서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DDR4 같은 경우에는 2133MHz가 기본 클럭이기 때문에 저런 방금 제가 장착한 것과 같은 고속 메모리들은 사실 다 오버클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텔 보드 같은 경우에는 XMP라는 규격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오버클럭에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요새는 AMD 같은 경우도 XMP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XMP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자동으로 클럭 스피드가 맞게 설정이 되고, 여기 아래 보시면 램 전압이 1.35V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수동으로 설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D램 타이밍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램에 써있었던 숫자들이 있었죠. 15, 15, 35, 17, 15, 17, 17, 35 이렇게 써있었죠. 걔들을 여기다가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수치들은 그렇게 중요한 수치들은 아니지만 요 위에 있는 5개 정도, 4개 정도의 수치는 램에 써있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랑 이거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젠에도 XMP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거나 AMP 프로파일 같은 AMD 전용의 프로파일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많이 편해졌는데, 예전에 초기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따로 필요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933보다는 3066이 이 램의 이 램 스펙상으로는 3000까지 작동을 한다고 했지만 2933보다 3066이 기분이 좋죠. 그래가지고 속도를 살짝만 더 올려주고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히 부팅이 되었죠. 무사히 부팅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주로 쓰시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클럭 스피드가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CPUG를 이용을 해가지고 램 스피드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470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DDR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거 2배 하시면은 대충 메모리 스피드가 나오는데 3000MHz 정도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설정하신 속도로 작동하는 걸 확인하셨으면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스트레스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그 스피드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3000이라고 써있는 램을 구입을 만약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버클럭이기 때문에 걔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로 3000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시더라도 3000으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모듈은 그 속도를 받쳐주더라도 CPU의 메모리 그 컨트롤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속도에서 시스템이 크래시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메모리 설치와 메모리 스피드 적용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도미네이터 플레이트다운 메모리를 시스템에 설치를 하고 바이오스에서 속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윈도우 상에서 그 속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램값이 많이 비싼데 이런 고급형 메모리를 괜히 샀나 하는 생각도 있고, 왜냐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메모리도 3000MHz가 쉽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용량을 늘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모듈도 많이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저는 그냥 고급형 메모리를 한번 질러봤는데 잘한 짓인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